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지식산업센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우수하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는데요. 이 기준금리 인하에 알짜 부동산 선점을 좀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가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3번, 서울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금요일 저희를 우아한 부동산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매주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 살펴보다 보면 최근에 양극화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이 주간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15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서울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0.14% 상승을 했고요. 저번 주가 0.11%로 저번 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강남 3구, 서울의 송파, 강남, 서초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상승폭이 크다라는 것인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0.68%였고요. 그리고 강남은 0.52% 이 주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간 상승률이기 때문에 0.1% 상승했다고 하면 과열이 됐다라고 하고 0.2%면 급등 그리고 0.3%면 폭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송파 같은 경우는 0.68%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폭등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또 이 강남 3구는 그런데 또 서울에서도 강북 부분은 좀 다릅니다. 강북은 이제 노원하고 도봉은 하락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급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여러분들의 자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불려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고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서울과 그 외 지역에서 격차가 점점 이제 상승폭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또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심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 전문가 조언 한번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자리 있어서 이사님께 바로 안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자리인지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1대1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의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잠실을 위주로 해서 이 송파구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서 이제 켜켜이 묵혔던 그런 수요들이 폭발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시 기조에 따라서 재개발과 같은 그런 정비 사업은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규제하는 쪽으로 서울시의 기조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많이 쌓여 있었던 그런 재개발이 지금에 와서야 이제 폭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재개발 정말 뭐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있고 또 여러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소액으로 서울의 중급지 이상의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재개발 상담 상당히 많이 주고 계신데요. 이제 방송에서는 좀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다 보니까 1대1 대면 상담하시면 금액대별로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해서 추천 매물도 있으니까요. 1대1 상담 주시면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내에 재개발지가 사실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타이밍이 좀 존재하는데 지금 그 타이밍이 일단 맞아 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석 원하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지금부터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고 가겠습니다. 역시나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638-3963번,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문자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보내주신 첫 번째 문자는요. 726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를 매도하고 청담 린든그로브로 이주를 할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목동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걸 정리를 하고 청담으로 갈까 하십니다. 두 곳 다 제 눈엔 정말 좋은 곳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또 시청자님께서 원하는 지역도 있고 이 지역마다 또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이제 목동 7단지, 7단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청담의 린든글로브로 갈아타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거주일 경우 이사를 가는 거를 고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전세 끼고 투자 형태로 갖고 계시는데 또 순수 목적의 투자로 또 옮기는 건지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실거주면은 뭐 정말 뭐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사를 이제 가는 건데 뭐 갈 때는 이제 어떤 시점을 좀 기준을 두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순수하게 투자 목적이다 하면은 저는 뭐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목동 7단지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 단지, 신시가지 단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 여의도가 있고 이제 양천구에 있는 목동 이제 단지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네, 이런 모양으로 지금 펼쳐져 있고 목동은 이제 14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의 이제 신시가지 단지라는 게 이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했고, 이제 뭐 주거가 공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신시가지를 개발해갖고 이런 14개 단지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80년대 중반부터 입주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80년대 중반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40살이 되는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쾌적하게 지어지는 그런 신시가지 단지였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성도 좋고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 밀어주는 그런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6,000세대 정도, 26,000세대가 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거의 5만 세대로 이렇게 들어올 예정의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미니 신도시급으로 시 입장에서도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도심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짙은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거는 이 중에서 7단지가 되겠고요. 7단지 이제 중심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편의 시설들이 좀 중심이 되어 있는 인기 단지가 바로 7단지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그런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행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이제 14단지도 구역 지정이 되고 그래서 6단지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14단지 구역 지정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될 예정에 있는 그런 단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낙에 누가 보기에도 이제 투자성이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고 수년 동안 이제 묶여 있는데요.
뭐 언제 풀릴지는 이제 아직 미정인 상태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실거주 하신다고 하면은 좀 타이밍을 보신다면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는 거를 좀 타이밍을 보셨다가 이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잠실의 아파트 단지들 가격들을 보면 수년 동안, 그러니까 근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다가 이제 풀리게 되면서 참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수요들이 좀 폭발하면서 가격이 이제 뭐 주간 가격 상승률이 계속 뭐 0.5, 0.6 이렇게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꼭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시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순수하게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이제 계속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뭐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목동은 좋고, 그리고 강남의 린넨 그로브 같은 경우는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지금 강남 쪽으로 이제 가서 보면은 청담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린넨 그로브는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지금 한 114세대, 120세대가 좀 안 되는 그런 이제 소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고즈넉하면서 위치가 이제 요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담 이제 근린공원 바로 옆에 위치를 해 있고 영동대교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있는 곳으로서 또 요쪽으로 이제 간다면은 이제 삼성 국제교류지구가 있고 뭐 청담동은 뭐 누구나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아파트가 사실상 청담동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별로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청담동이라는 희소한 가치를 가지면서 이제 오래되지 않은 한 뭐 10년이 안 된 그래도 준신축, 준신축급으로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린넨 그로브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수 투자 목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덩치가 너무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3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목적이면은 사실 이제 투자금 대비해서 내가 진짜 팔았을 때 내 손에 쥐어지는 이제 금액이 수익률이 될 텐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세금적으로 굉장히 자유롭지 않고 또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은 비과세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금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 만약에 뭐 2년 실거주에서 비과세로 한다고 해도 12억까지만 이제 비과세고 그 이유는 이제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 건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거주하는 연수 대비해서 그리고 보유하는 연수 대비해서 비율로 또 그 공제율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내는 부분이 좀 많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굳이 지금 7단지를 갖고 계신데 그거를 팔고 오시기에는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목동 7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금, 전세 끼고 들어간 투자금은 비슷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요거보다는 좀 많이 저렴하고 한 20억 초반이나 뭐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저렴하고 또 이제 올랐을 때의 그런 부분들도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부분이었지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목적이라면은 목동 7단지를 좀 꾸준하게 갖고 계속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청담동 훌륭한 아파트기는 한데 전세 끼고 내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갖고 있기에는 세금 부분도 좀 꼼꼼히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동은 재건축 이슈로 워낙 이제 또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좋아서 순수 이제 투자 목적이시라면은 옮기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해서 옮기셔야만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가 풀릴 때라든지 시기를 좀 잘 맞춰서 움직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상황에 맞게 좋은 선택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이어갈게요. 02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원동 푸른마을 아파트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30평대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원동에서 송파구면 거리가 아주 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역이 또 다르다 보니 차이는 있겠죠. 이사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원동의 푸른 마을에서 이제 송파구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평수를 좀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푸른 마을 이제 아파트 보면은 푸른 마을은 일원역에 딱 붙어 있으면서 요 일원동이라는 곳이 이제 약간은 이렇게 뭐 히든 플레이스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서 이제 공기도 깨끗하고 굉장히 강남 중에서도 이제 청량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포동에서도 한번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 뭐 까치마을, 뭐 푸른마을, 한솔마을 이렇게 이제 마을로 이름 붙여진 그런 동네인데요. 우리 이제 이 푸른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32년 차입니다. 32년 차. 요 일대 이제 아파트들도 다 그 정도가 됐는데 쾌적함을 좀 이렇게 내세우는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 뭐 상록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층으로 해서 좀 용적률도 낮고 해서 이제 재건축 이슈도 있고 한데 우리 푸른 마을은 그거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저는 뭐 송파 쪽으로 가시는 거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왕 가시는 거 어차피 32년 차에 거주를 하시다가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한 30년대 차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다고 하면은 기왕이면은 송파 쪽으로 가면 송파에는 이제 굉장히 재건축이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활발한 그런 아파트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올림픽 해밀리 타운인데요. 우리 이제 80년대 그리고 90년대죠. 90년대 그리고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좀 대장 아파트를 송파구의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한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좀 3대장이라고 해서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해밀리타운 그리고 저기 방이동에 있는 기자 선수촌 이렇게 세 아파트가 좀 리딩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도 제한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비행기 그 라인이 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재건축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의외로 그런 고도 제한 때문에 더 협의가 빨리 되고 진행이 좀 착착착 돼서 정비구역으로 벌써 이제 진행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그 3대장 중에 다른 두 개보다 좀 빨리 되는 아파트라서 여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큰 부지에 대단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평수가 다 30평이 제일 작은 거고 40평대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동의 받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지가 좀 크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뭐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쪽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 가기가 조금 이제 금액적으로 힘들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송파동, 오금동 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제 송파에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왕 가실 거면 비슷한 30년 차에 조금 넓으면서 재건축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해밀리타운 1번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오금 현대 아파트입니다. 오금 현대 아파트도 대단지로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도 해밀 아파트보다는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림 가락도 그렇고 한양 3차도 그렇고 가락 맨션도 그렇고 전부 다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림 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 선정도 지금 뭐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이제 기억이 제가 안 나기는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다라는 거. 조금 규모가 작아도 일단 송파의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된다면 굉장히 뭐 그 아파트가 됐을 때 5년 뒤, 10년 뒤는 가치 상승이 푸른마을보다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거. 그래서 1번은 좀 대단지 회밀 아파트. 회밀 아파트가 좀 가기 힘들다 그러면은 오금동과 요 가락동 이쪽에 있는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지도 통해서 송파구 쪽 30평대 아파트들 몇 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축 이슈 있는 곳으로 좀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꼭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랄게요.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두 가지 문자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문자 중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질문이 거의 어떻게 보면 둘 다였습니다. 그만큼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참 핫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또 용산구에서 저평가가 되었던 지역 용문동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 흐름을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용산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산 쪽 이야기는 뭐 밤을 새도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청파동 3가를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착공식을 거쳤는데요. 이 서울역 일대로에서 서계동, 청파동의 이 재개발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다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 시작한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서계동 그리고 뭐 청파 1구역, 2구역 뭐 이런 부분들 다 신속도급에 선정되고 지정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약간 마지막 퍼즐처럼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청파동 3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일대들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공재개발, 뭐 신속통합, 뭐 떨어지고 탈락하고 다시 넣고 뭐 이런 결을 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퍼즐이 이제 청파동 3가이다. 그래서 청파동 3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첫 번째로는 굉장한 이제 호재가 양 위아래로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호재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글로벌 미래 플랫폼 그리고 뭐 국제 업무지구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글로벌 미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역에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 역세권 개발도 사실 2017년도, 8년도 요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지금 착공식도 이제 진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가시화돼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국제 업무지구도 십수년간 정말 무산됐다 진행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런 이제 포테이토가 그러니까 핫 이슈였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는 거 작년에 또 확정돼서 가시화되는 부분 이런 아주 굵직한 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업무지구가 개발되는 거에 수혜를 둘 다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청파동 3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키포인트 첫 번째로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서울역, 용산역. 서울역 인근이 좋을까요? 용산역 인근이 좋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청파동 3가는 이 서울역의 그런 수혜, 그리고 용산역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의 업무지구와 그리고 이 뭐 KTX, 뭐 GTX 여러 가지 교통 노선들, 신분당선이라든지 아니면 신안산선 예정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용산역 인근의 그런 국제업무지구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인근으로 해서 다 재개발로 재탄생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서울역부터 서계동, 청파동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후암동이 있겠고 그리고 또 청파동 밑으로 해서는 또 원효로 1가, 뭐 2가, 3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다 이 일대가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뭐 이런 됐다 안 됐다 탈락됐다 이런 거를 거치고 지금에서야 초기로 다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파동 3가가 좀 마지막 퍼즐처럼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수혜를 입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발 압력이 높고 또 오랫동안 재개발을 추진했다라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 되겠는데요. 이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는 뭐 공공재개발로 했다가 탈락이 되고 그리고 또 역세권 시프트로도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 있어서 또 그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다가 또 이 역세권 시프트의 면적 조건이 바뀌면서 또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틀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러 재개발들이 시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시도되는 그 와중에 동의를 이제 상당히 많이 걷어놓고 그리고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재개발 추진지로서 이 열정이 또 쌓여 있고 동의가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재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개발 상당히 종류 많습니다. 뭐 정비 사업 중에서 정말 많은 재개발의 종류들이 있는데, 뭐 민간 재개발에서도 뭐 조합으로 가냐, 신탁으로 가냐, 아니면 공공이 뭐 시행자가 돼서 가냐, 뭐 공공 재개발이냐, 도심 복합 사업이냐, 아니면 모아타운이냐, 모아주택이냐, 가로주택이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이제 재개발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 이제 열정도 이제 오랫동안 재개발 추진했기 때문에 열정도 좀 쌓여 있는 데다가 동의율도 좋은데 이제 노후도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60%가 넘고, 그리고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77에서 78% 정도, 요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을 해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 또 역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도 가능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많이 이제 충족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아서 모아타운 아니면은 이제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면, 이 청파동 상가는 이렇게 가서 못 가면은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서울역이 있고, 숙대 있고, 남영역 있고요.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계동 이제 신속통합이고, 뭐 성파 2구역, 1구역인데요. 우리 요쪽에 위치를 해 있는 게 청파 3가입니다. 청파 3가 모아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면서 또 용산의 중심에 민족공원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남산이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이 국제 업무지구 이제 개발 예정지가 있는 곳으로서 이 서울역과 용산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당히 이제 입지적으로는 훌륭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살펴보면요. 남영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영역에서 여기가 이제 대상지가 되겠고요. 2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 그 숙대 입구역에서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재개발이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23년도 5월에 역세권 도시정비업무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때 당시에 동의율이 35%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3년도 6월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역세권 시프트의 그 면적 조건이 들어오면서 많은 지역에서 이 역세권 시프트를 진행하던 지역에서 다 다른 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틀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청파동 3가의 역세권 시프트 그 추진지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모아타운으로 틀어서 23년 7월 모아타운으로 이제 재추진 움직임이 보였고요. 23년 10월에 이제 모아타운 주민 설명회 하면서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진행을 동의를 이제 다시 받기 시작했는데, 또 이제 모아타운도 공모 방식에서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동의율이 이제 30%면은 공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60%로 바뀌면서 다시 이제 좀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동의를 받고 있으면서 거의 이제 동의율이 60%에 육박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을 살펴보면 29,000제곱미터이고요. 토지중 소유자죠. 그러니까 조합이 대략 이제 150명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50명인데 예상 건립 세대 수가 한 906세대로 지금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정돼 있는 그런 세대 수고요.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모아주택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구역이 331세대, 2구역이 308세대, 그리고 3구역이 267세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906세대, 1000세대가 좀 안 되는 세대 수를 보이고 있고요.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이제 20년입니다. 그 노후도를 따질 때 20년 이상 된 그런 집의 노후도가 77%입니다. 근데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의 60% 이상을 보고 있는데요. 30년 이상의 노후도로 따졌을 때도 60% 이상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뭐 틀어져도 다른 쪽으로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충분히 노후도는 충분하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동의율이
60% 이제 육박하기 때문에 곧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해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많은 지역에서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서계동, 그리고 청파 2구역, 그리고 밑쪽으로 해서 청파 1구역, 네, 이런 지역들 지금 선정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때 조금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건, 실거주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는 것도 조금 불편해지지만 내가 원래 갖고 있다가 신속통합이 돼버리면 파는 것도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는 그런 게 묶이게 되면은 또 파는 거에도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청파동 3가 모어타운은 요 옆 밑쪽으로 해서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제 철도 노선이 이제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상 부분도 지하화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돼 갖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여기가 또 지하화가 되면 후암동하고 조금 이제 단절돼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도 연결이 되면은 이 소통이 잘 되면서 굉장한 시너지를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개발 사업입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에 이제 용산구청에서 나온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산구에서 봤을 때 서울역 인근을 존 A로, 그래서 주거, 업무 복합 클러스터 조성지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용산역 인근은 존 B로 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글로벌 R&D 클러스터 조성하는 그런 지구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기본 계획이 그렇게 설정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 있는 쪽으로는 이제 주거 문화 클러스터 조성지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설명 계속 드리고 있는 서계동, 그리고 청파동, 후암동 이쪽이 바로 이 글로벌 업무 벨트 인근에 있는 재개발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무 벨트로서 그런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 옆에 우리가 재개발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굉장한 호재들입니다. 사실 이제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재개발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단지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주위가 다 이제 재개발로 재탄생하는 것, 개발되는 것, 그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역의 북부 역사권 개발이 이제 정말 시작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제 말만 많고 어떻게 될까 이제 기대감에 있던 그런 지역인데요. 실제로 이제 작년 말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규모로 보면 3만 제곱미터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39층, 네, 최고가 이제 39층으로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런 건물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업무 시설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국제회의장, 그리고 전시장,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고요. 여기 뭐 호텔, 판매 업무, 오피스텔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역은 뭐 GTX가 이제 A 노선 지금 개통이 됐지만 B 노선도 이제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신분당선이나 신안산선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도 정말 역사가 이제 큽니다. 이제 공항철도도 있고 뭐 1호선, 뭐 4호선 여러 가지 노선들이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유동인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는 용도의 그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계획이 나왔던 거는 이제 17년도, 1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4년도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돼서야 드디어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26년 이제 1월까지 마스터 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관계 기관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그걸 목표를 하고 있고요. 29년 준공 목표입니다. 뭐 물론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뭐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29년에 준공해서 이제 입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정말 기대가 되는 지역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착공식 때도 그 서울시장께서 이제 이 서울역을 국가중앙역으로 이렇게 지칭을 할 정도로 서울의 이제 중심에 있는 그런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역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북의 코엑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시면 네,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제 업무 시설들 있고 또 여러 쇼핑몰들이 이렇게 스트릿 상가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유동인구 상당히 많은 거 볼 수 있는데요. 예, 강북의 코엑스로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사업비가 2조 7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글로벌 미래 플랫폼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용산 하면 빠질 수 없는 호재는 정말 이제 대단히 큰 규모 면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하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산의 국제 업무 지구입니다. 십수년 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는 좀 가시화돼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규모 부지가 50만 제곱미터인데요. 평으로 따지면은 이제 15만 평 정도의 규모가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진행되면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될 그런 이제 토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국제 업무 지구의 이름 그대로 국제 업무 그리고 업무 복합 시설, 업무 지원 시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굉장히 이제 용적률을 완화시켜 규제가 이제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00% 용적률 적용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서울의 랜드마크 빌딩 하면은 롯데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하면은 롯데타워의 그런 그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롯데타워 같은 건물들이 여러 들어온다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 동이 아닌 여러 그런 업무 단지들이 들어오는 그런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층 내외,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로 조성을 하면서 서울의 뭐 랜드마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지역으로서 거듭나는 국제 업무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마이스 산업단, 환승센터, 그리고 전망, 복합 놀이공간 이런 거 들어오고요. 작년에야 좀 구체적으로 가셔야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2월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이 발표가 되고요. 작년 6월에 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제 재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도 이제 말이 많았지만 이제 코레일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지방공사인 SH에서 하는 걸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서 기반 시설 착공을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입주를 하겠지만 첫 회사가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아까 서울 북부 역사권이 29년도 준공 목표인데요. 서울 북부 역사권과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거의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준공과 입주를 시작한다면 정말 5년 뒤, 10년 뒤 용산은 지금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다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산의 호재는 정말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용산 민족공원 개발입니다. 규모가 3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평으로 본다면은 이제 90만 평, 80만 평 후반에서 90만 평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90만 평이 정말 이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여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의도만한 공원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개방을 하고 또 순차적으로 이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용산에서도 중심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인데 이제 대한민국 이제 국유지인데 이제 수십 년간 미국에서 군대에 주둔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임차 형태로 이제 있었던 부분인데 2017년부터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다 이주를 하고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욕 센트럴 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거대한 이제 민족공원 개발지가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국제업무지구 이제 빌딩들 들어오는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산하고도 이어지면서 이 위쪽으로는 서울역이 보이고 서울역 북부 역사권 개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욕 센트럴 파크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 단지들이 고밀 개발돼서 이렇게 마천루가 막 들어선 지역 바로 옆에 아주 거대한 이제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미국 센트럴파크 가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휴식하고 일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 일대 인근으로 해서 뭐 마천루도 있지만 이제 고가의 주택들은 상당히 이제 초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용산도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조 2천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계획으로는 27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완성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늘어질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가 재생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산역에 딱 붙어 있는데 업무지구 위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전자 유통 단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용산 전자랜드, 선인상가, 나젠상가, 이 사천여 개의 매장이 들어와 있는 곳인데요. 이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멋들어진 건물들로 들어오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이제 11개로 이제 구역을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적률도 상당히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용적률이 800%고요. 1에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국제업무지구와 비교했을 때 정말 뭐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멋진 건물들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지역이 예전에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그거를 이어받아서 ICT와 AI 거점의 메타밸리로 재탄생한다는 것도 굉장히 호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용산은 정말 뭐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교통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하나 아쉬운 부분이 이제 강남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좀 없다라는 것인데 신분당선도 연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을 지나서 또 서울역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신안산선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신분당선도 예정돼 있고 안산선도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GTX로 가면은 A 노선 지금 이제 개통이 돼 있고요. 또 B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역은 정말 서울의 중심으로서 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여건이 확연하게 좋아진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파동 3가가 이제 인근이 다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역에서 좀 위에부터 살펴보면은 이 서계동입니다.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서계동은 이제 11만 제곱미터, 1,800명이 있는데 조합원이 이게 이제 2,500세대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도에 공공재개발 탈락하고 21년도에 신속통합에도 탈락을 했는데요. 22년 12월에 신속통합 계획이 이제 선정이 돼서 2차 후보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딱 붙어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2,500가구라는 이제 대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속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파 2구역입니다. 이 서계동 밑에 쪽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이 바로 청파 2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가 1,500명 정도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1,905가구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재개발 탈락을 했다가 또 1차에 신속통합이 선정이 돼서 지금 작년이죠. 작년 7월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역시나 신속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습니다. 청파 1구역입니다. 요 밑쪽에 있으면서 이제 청파동이 약간 이제 구릉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밑에 좀 평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작은데요, 규모가. 조합이 420명인데 697가구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진행이 됐다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22년도부터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년도 7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예, 동의율 90% 이상으로 조합 설립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 일대에서는 그래도 좀 빨리 되는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는 없습니다. 네, 원효로 1가 우리 그 청파동 3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밑에 쪽에 원효로 1가 역세권 재개발이 있는데요.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좀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가 이제 3300세대로 용적률도 이제 높게 받아서 진행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파동 3가 인근으로 해서 전부 다 이 재개발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청파동 3가도 이제 같이 시작을 하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비 사업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있는데 지난 2월에 법 제정됐다라고 하면서 도심복합개발법이라고 하위 법령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민간 도심 복합 사업도 지금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청파동 3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어떤 뭐 규제라든지 뭐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재개발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잘 할 수 있게끔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법 개정 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청파동 3가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안 돼도 다른 방법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려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또 조건이 역에서 500m 이내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발 압력이 높으면서 이 동력도 굉장히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키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굉장한 그 호재들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제 가시화돼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네, 굉장히 크고 굵직한 그런 사업인데 잘 안 되고 뭐 지지부진했던 그런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시화되어 있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키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역, 예, 용산역 많은 분들이 이 업무지구로서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라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서울역과 용산역의 수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역부터 해서 서계동, 청파동,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후암동, 밑으로 이제 원효로 1가 등등 여러 가지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일대 전체가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의 그 일대 전체가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데 얘네들이 다 초기라는 거. 그중에서 청파동 3가가 좀 마지막 허전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액으로 그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 그 서계동도 그렇고 청파동 2가도 그렇고 이제 신속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동호암도 그렇고 신속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역세권 시프트로 재개발되는 것들은 또 투자금이 최소 뭐 6억, 5억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청파동 3가는 3억 중반으로 3억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대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의 기회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일대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개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갔다 신속 갔다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열의가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청파동 3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력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건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있는 청파동이었습니다. 서울과 용산이 양쪽을 사실 다 끼고 있다라는 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고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키포인트 나가고 있는데 이 키포인트만 해도 짧지만 그 안에 있는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자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 앞역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살펴보신 후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